저 아줌마, 남자 꼬시나 봐. 그것도 양복 입은 남자?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백화점 앞에서 봤다더니, 진짜 손님 물고 늘어진 거 아냐? 아이고, 창피하게. 손잡벌 되는 애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그 나이에 염치도 없이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고.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이복자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라 몸이 알아서 깨어나는 거죠. 무릎이 시큰거려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래도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연립주택 2층 작은 방에서 내려다본 동네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구청에서 나눠준 작업복은 세탁을 아무리 해도 먼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서글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는 복자를 위해 미리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받아두곤 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는 복자를 위해 미리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받아두곤 했거든요. 오늘도 힘내자.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머리를 단정히 묶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만큼은 아직 또렷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자신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살아온 자신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두 아들이 있긴 했지만 모두 지방에 살면서 연락도 뜸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미숫가루 한 컵을 타서 마셨습니다. 든든한 아침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점심때까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예전엔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했는데 혼자 사는 지금은 그런 정성을 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바나나 우유 한 팩과 김치, 그리고 며칠 전에 사둔 식빵이 전부였어요. 새벽 5시 복자는 집을 나섰어요. 골목길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택시 불빛만이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구청 창고에서 청소 도구들을 챙겨 나온 뒤 오늘 담당 구역인 중앙공원으로 향했어요. 오늘 담당 구역인 중앙공원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 편하겠지만 교통비를 아끼려고 걸어갔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벌써 다른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비슷한 아저씨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인사는 나누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각자 생계가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었거든요. 복자 씨, 오늘은 벤치 쪽도 좀 닦아주세요. 어제 젊은 애들이 맥주 마시고 난리를 쳤더라고요. 반장이 복자에게 말했습니다. 반장이 복자에게 말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일을 시키는 게 야속했지만 복자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야속했지만 복자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평을 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사실 이 일자리라도 있는 게 다행이었어요. 오전 내내 복자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줍고 벤치를 닦았어요. 무릎은 점점 아파왔지만 참았습니다. 이 일마저 못하게 되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질 테니까요. 공원을 산책하는 할머니들이 지나가면서 복자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지나가면서 복자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도 저런 일을 해야 하나? 자식들은 뭐 하나 몰라.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복자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은 계속 움직여야 했어요. 손은 계속 움직여야 했어요. 자존심이 상해도 생활은 해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복자는 공원 한쪽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집에서 싸온 김밥 몇 줄과 물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김밥 속에는 단무지와 우엉 졸인 것만 들어 있었어요. 옆에서는 다른 아저씨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복자는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나누고 있었지만 복자는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오후에는 시장 앞보도 청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쓰레기도 많고 일도 힘들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복자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여겼습니다. 지나가면서도 인사 한 번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아줌마, 잠깐만 비켜주세요. 시장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젊은 남자가 복자를 밀어내듯 지나갔어요. 복자를 밀어내듯 지나갔어요. 복자는 비틀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시비가 붙으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복자는 세탁기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빨 빨래가 한 무더기나 쌓여 있었어요. 이웃들이 가끔 부탁하는 빨래들이었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받아주는 일이었죠. 복자야, 빨래 좀 부탁해. 우리는 바빠서 못하겠어. 층 아래 사는 박씨 아줌마는 그렇게 말하며 빨래를 맡기곤 했어요. 하지만 복자가 그 빨래를 정성스럽게 손빨래까지 해서 돌려주면 고마운 기색 하나 없이 받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복자는 라디오를 켰어요. 오래된 AM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가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가끔 청취자들이 보내는 사연을 들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기도 했어요.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혼자 살고 있는데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사연이 복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어딘가에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빨래를 다 끝냈어요. 손을 내려다보니 빨래 비누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핸드크림을 발라도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냄새였어요. 복자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손에 비누 물이 마르질 않아도 이 손으로 지켜온 게 어디 한두 개였던가. 그렇게 복자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보낼 것이었어요. 하지만 복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 일하고 계속 버텨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도 복자의 하루는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미숫가루 한 컵으로 아침을 대신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무릎이 더 아팠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월세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오늘 담당 구역은 시내 중심가였습니다. 백화점 앞 보도를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버스를 탔는데 출근길 직장인들 사이에서 복자는 작아 보였습니다. 모두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는데 복자만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백화점 앞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상가 문을 여는 사장님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자는 청소 도구를 꺼내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특히 조심해서 청소해야 해요. 백화점 손님들이 많이 다니니까 깨끗하게 해주세요. 구청 담당자가 복자에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실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런 곳에서 일할 기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오전 내내 복자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끼인 쓰레기까지 꼼꼼히 빼내고 가로수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복자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복자는 백화점 정문 앞 계단 부근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에 떨어진 낙엽들을 쓸어 담고
바닥에 묻은 껌 자국을 긁어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물걸레를 헹구던 양동이에서 물이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자가 급하게 고개를 들어보니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남성의 바짓단이 물에 젖어 있었어요. 복자는 당황해서 손에 들고 있던 걸레로 얼른 물기를 닦아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 남성은 복자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전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들어 남성을 바라봤는데 7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정갈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복자는 계속 사과했지만 남성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물이야 닦으면 되죠. 어르신,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군요. 힘드시겠어요. 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어르신이라고 부르며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자를 그냥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아예 말을 걸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니에요. 전 괜찮습니다. 복자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낯선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잠시 복자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조심히 일하세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남성이 떠나간 뒤에도 복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 대접해 준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도 복자는 그 남성을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또 그분이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일회용 커피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남성이 복자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복자는 당황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요. 복자가 사양하자 남성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마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고생이 많으시구나 싶어서요. 결국 복자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는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더 고마웠던 건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복자입니다. 복자 씨라고 부르면 될까요? 저는 조상만이라고 합니다. 조상만. 복자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참 정중하고 점잖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해 보였고 말투도 예의 바른 게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그날부터 조상만은 복자가 그 구역에서 일할 때마다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처음에는 복자가 부담스러워했지만 조상만이 워낙 자연스럽게 해주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복자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걸리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자와 조상만의 대화는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조상만은 복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복자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복자와 조상만이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다른 환경미화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복자 씨, 요즘 남자친구 생겼나 봐. 저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것도 양복 입은 남자하고? 복자는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은 그냥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남들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동네 아줌마들도 소문을 들었는지 복자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복자야, 요즘 뭔가 다르던데? 남자 생겼나? 에이, 무슨 소리예요. 그냥 친절한 분이 커피 한 잔 주시는 거예요. 복자가 해명해도 아줌마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줌마 남자 꼬시나 봐. 그것도 양복 입은 남자? 그 나이에도 욕심이 있나 보네. 복자는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됐지만 조상만과의 만남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랜만에 자신을 인간답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남들 시선 때문에 그 소중한 인연을 끊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복자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힘들기만 했던 일터에 기대할 만한 일이 생긴 거였어요. 조상만을 만나는 시간이 복자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됐습니다. 조상만과 인사를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자는 매일 그 구역에서 일하며 조상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째 조상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부담을 드린 건 아닌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피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복자 씨,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같이 일하는 김씨 아저씨가 복자에게 말했습니다. 복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조상만이 주던 따뜻한 커피와 인사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오후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평소처럼 시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상만이 시장 안국밥집 앞에서 메뉴판을 보고 있었거든요. 복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가가서 인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조상만이 복자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복자 씨. 조상만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복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자신을 피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요즘 못 뵌 것 같아서. 며칠 일이 있어서 못 나갔어요. 혹시 점심 드셨어요? 조상만이 물었습니다. 복자는 당황했어요. 사실 점심은 김밥 2줄로 때웠는데 배가 고프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아직 못 먹었는데요. 그럼 같이 드실래요? 여기 국밥이 맛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했거든요. 복자는 고민됐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누군가 보면 또 소문이 날 텐데요. 하지만 조상만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결국 복자는 조상만을 따라 국밥집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국밥집이었는데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네, 국밥 2그릇 주세요. 조상만이 자연스럽게 주문했습니다. 복자는 작은 테이블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젊었을 때 자주 오던 곳이에요. 조상만이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국밥 한 그릇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서 오게 되더라고요. 복자는 조상만의 말을 들으며 궁금해졌어요.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걸 보면 평범한 분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복자 씨는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셨어요? 조상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게 됐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힘드셨겠어요. 조상만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자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끈하고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복자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때우기 바빴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밥을 먹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맛있네요. 복자가 중얼거리자 조상만이 웃었습니다. 저는 사람 냄새 나는 데서 밥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쪽 하고 있으면 편해서요. 복자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과 함께 있으면 편하다니 그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었거든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편해요. 복자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상만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조상만이 계산을 했습니다. 복자가 자신 몫은 내겠다고 했지만 조상만이 정중히 거절했어요. 제가 초대한 거니까 당연히 제가 내야죠. 국밥집을 나와서 복자는 조상만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했어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조상만의 제안에 복자는 망설였습니다. 마음으로는 좋았지만 주변 시선이 걱정됐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식사 한번 같이 한 거잖아요. 조상만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 나이에 남자와 가까워진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때 조상만이 복자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복자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지만 조상만이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복자 씨, 저는 진심입니다. 그 말과 함께 복자의 마음에 무언가가 꼽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메말랐던 땅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복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상만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복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상만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신기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일터에서 복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일하는 내내 조상만 생각만 했거든요. 다른 환경 미화원들이 복자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복자 씨, 요즘 뭔가 다르시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복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상만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조상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다는 거였습니다. 연인이라면 감당해야 할 것들. 조상만과 국밥집에서 식사를 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자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조상만이 자신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동안 조상만을 만나지 못해서 복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어색하게 굴어서 조상만이 실망한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부담을 느낀 건 아닐까? 복자는 온갖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복자가 백화점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조상만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복자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복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상만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복자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조상만을 따라갔습니다. 조상만은 백화점 근처 조용한 벤치로 복자를 안내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지만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복자 씨,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조상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자는 긴장하며 조상만을 바라봤어요. 저는 복자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혹시 나랑 함께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복자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하네요. 조상만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음으로는 조상만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조상만 씨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복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상만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제가 말을 못 드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마음 아닐까요? 저는 복자 씨의 진실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 나이에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복자의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지금도 조상만과 가까워진다는 소문 때문에 온갖 말들을 듣고 있었는데 함께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안 됐거든요. 복자 씨, 남들 시선보다 본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복자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조상만의 말에 복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행복을 생각해 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복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상만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그날 밤 복자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조상만과 함께 살면 외로움은 덜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감당해야 할 것들도 많을 텐데요.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혼자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며칠 동안 복자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조상만의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동네 아줌마들의 험한 소문이 복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복자가 요즘 남자 생겼다면서?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러게 말이야. 돈이나 노린 거 아냐? 양복 입은 남자라던데. 아이고, 창피하게. 손잡벌대는 애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복자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어차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거라는 걸요. 그렇다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주일 후 복자는 조상만에게 답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처럼 백화점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상만이 나타났어요. 복자 씨,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조상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었어요. 그리고 조상만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조상만 씨와 함께 한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조상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자도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복자 씨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복자의 결정이 알려지자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거센 비난을 쏟아냈어요. 결국 돈 보고 갔네. 백화점 앞에서 봤다더니 진짜 손님 물고 늘어진 거 아냐? 그 나이에 염치도 없이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고 아무리 외로워도 그렇지 길에서 만난 남자랑 갑자기 살겠다니. 복자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평생 남들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복자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떠난다는 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조상만이 복자를 도우러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저 남자 생각보다 잘생겼네. 돈도 있어 보이고. 복자 저 여자 복도 참 좋네.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났지? 사람들의 질투 섞인 시선과 악의적인 소문들이 복자를 괴롭혔지만 복자는 견뎠어요. 조상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이사하는 날, 복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조상만이 복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복자 씨,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상만을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의 행복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조상만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자는 조상만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깔끔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립주택의 작은 방에서 살던 복자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조상만은 정말 세심하게 복자를 배려해줬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복자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사다 놓았어요. 하지만 복자는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복자 씨, 이제 일은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몸도 힘들 텐데. 조상만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일은 계속하고 싶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복자는 평생 일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놀고 먹는다는 게 불안했어요. 게다가 조상만에게만 의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무리하지만 마세요. 몸이 힘들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조상만은 복자의 뜻을 존중해줬습니다. 그런 모습이 복자에게는 고마웠어요. 며칠 후 복자는 평소처럼 백화점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백화점 직원들이 복자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였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인사를 하며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백화점 매니저가 복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복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화점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복자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줬어요. 드시라고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복자가 당황해하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복자는 영문을 몰랐지만 고마운 마음에 도시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왜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복자가 청소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백화점 앞에 나타났어요. 박씨 아줌마를 비롯해서 평소에 복자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 복자야. 여기서 뭐해? 박씨 아줌마가 갑자기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평소에는 복자 씨라고 부르지도 않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일하고 있었어요. 복자가 짧게 대답하자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기 봐. 저 남자 저기서 나오고 있어. 복자가 고개를 돌려보니 조상만이 백화점 정문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조상만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며 배웅하고 있었거든요. 어머, 저 사람. 저거 은진백화점 회장 아니야? 박씨 아줌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아줌마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맞아. TV에서 본 적 있어. 조상만 회장? 어머나, 복자가 백화점 회장이랑. 복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은진백화점 회장? 조상만이 백화점 회장이라고요? 복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조상만이 복자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아줌마들은 갑자기 조용해지며 복자와 조상만을 바라봤어요. 복자 씨, 일 끝났어요? 조상만이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네, 끝났어요. 복자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상만은 복자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집에 가요. 조상만이 복자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복자는 아줌마들의 놀란 시선을 받으며 조상만을 따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복자는 조상만에게 물었어요. 조상만 씨, 정말 은진백화점 회장이에요? 조상만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복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청소하던 그 백화점의 회장이었다니요. 그동안 조상만이 왜 그렇게 여유로워 보였는지, 왜 좋은 옷을 입고 다녔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복자의 목소리에는 당황감이 담겨 있었어요. 조상만은 복자의 손을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말 못한 이유는 당신이 내 이름이 아닌 사람 자체를 봐줬기 때문이야. 처음부터 제가 회장이라고 알았다면 복자 씨가 진심으로 대해줬을까요? 조상만의 말에 복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처음부터 조상만이 백화점 회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복자는 아마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웠을 테니까요. 복자 씨가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 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조상만의 진심 어린 말에 복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동시에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복자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거였어요. 돈을 노리고 회장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만났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복자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동네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복자의 휴대폰에는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복자야, 축하해. 대단하다, 정말. 복자 씨, 우리 친했잖아요. 기억하죠?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복자를 무시하고 뒷말을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한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도 기사가 났어요. 은진백화점 조상만 회장, 환경미화원과 교제 중. 고인의 유언을 지켜 조 회장은 묵묵히 유통제국을 이어갔습니다. 복자는 자신의 이름이 신문에 나온 걸 보고 어지러웠어요.
이제 전국 사람들이 자신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조상만이 복자를 위로했지만 복자는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달라진 상황에 적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평범한 할머니였던 자신이 갑자기 백화점 회장의 연인이 되었다는 현실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상만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회장이든 아니든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마음은 진짜였으니까요. 복자는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상만이 은진백화점 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자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침마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휴대폰에는 온갖 사람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자 씨, 잠시만 인터뷰 좀 해주세요. 회장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복자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주목을 받는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조상만이 복자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복자 씨, 며칠만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줄어들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지만 복자는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조상만 몰래 예전에 살던 동네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두고 온 물건들도 몇 개 있었고 무엇보다 익숙한 곳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오후에 복자는 버스를 타고 예전 동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새삼 낯설어 보였어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매일 지나다녔던 길인데 말이에요. 동네에 도착하니 사람들의 시선이 복자에게 집중됐습니다. 모두 복자를 알아봤거든요. 신문과 인터넷 기사 때문에 복자의 얼굴이 유명해진 거였어요. 어머, 복자 아니야? 진짜네. TV에서 봤는데 실물로 보니까 또 다르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복자를 쳐다봤어요. 복자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져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와 복자를 구경했어요. 예전에 살던 연립주택에 도착했을 때 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앞에 동네 아줌마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박씨 아줌마를 비롯해서 평소에 복자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어머, 복자야. 왔구나. 박씨 아줌마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복자를 맞았습니다. 평소에는 차갑게 대하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우와, 진짜 회장 부인이 됐네. 대박이다. 복자야, 우리 원래 친했잖아. 기억하지? 아줌마들이 앞다투어 복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복자는 그들의 변한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수군거리며 무시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잠깐만요. 복자가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아줌마들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복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늙어서도 빨래냐, 자식들 버는 건 없나 봐. 시골 냄새가 안 빠진다. 이런 말들 하셨잖아요. 박씨 아줌마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복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돈이 많아져서 달라진 사람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그 복자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아줌마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복자의 말이 맞았거든요. 복자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태도만 180도 달라진 거였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뒷말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친한 척 하시는 건 뭐예요? 복자가 속마음을 털어놓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복자의 말을 듣고 있었거든요. 복자야,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박 씨 아줌마가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다른 아줌마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복자야, 용서해줘. 우리가 몰랐어. 복자는 그들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진심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만약 조상만이 일반인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사과했을까요? 사과는 고맙지만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복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건 제가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됐기 때문이잖아요. 아줌마들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복자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본 적 있나요? 복자의 질문에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정말로 복자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 저 아줌마 복자, 그 사람 이런 식으로 불렀었어요. 저는 이복자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복자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거였어요. 이때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조상만이 내렸어요. 복자가 집에 없어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복자 씨, 조상만이 복자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걱정이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상만을 보고 웅성거렸어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 백화점 회장 같아 보였거든요. 말끔한 양복에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자 씨, 연락도 안 하고 어디 가신 거예요? 걱정했잖아요. 조상만이 복자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진짜 회장이 복자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직접 본 거였어요. 죄송해요. 집에 둔 물건이 있어서. 복자가 미안해하자 조상만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말씀만 하세요. 같이 오게요. 그 순간 박 씨 아줌마가 앞으로 나와서 조상만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복자를 잘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아줌마들도 따라서 인사했어요. 조상만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복자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복자를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복자는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조상만과 함께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조상만이 물었어요. 힘들었죠? 괜찮아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복자는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마음을 털어놓으니까 속이 시원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슬픈 마음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게나 쉽게 변한다는 게 씁쓸했거든요. 진정한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동네를 다녀온 후 복자는 며칠 동안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조상만이 걱정하며 외출을 자제하라고 했거든요. 기자들과 구경꾼들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복자는 답답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복자 씨, 조금만 더 참아요. 곧 관심이 줄어들 거예요. 조상만이 복자를 위로했지만 복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자신이 원하던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복자는 조상만에게 말했어요. 저는 계속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만 있으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에요. 저는 원래 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복자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결국 조상만이 양보했어요.
그렇다면 안전한 곳에서 일하세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게 제 자리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자는 다시 환경미화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작업복을 입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역시 이게 자신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복자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기자들도 나타나서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회장 부인이 왜 아직도 청소 일을 하세요? 돈이 많으신데 굳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복자는 그런 질문들이 불편했어요. 자신이 일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돈이 있다고 해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일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복자가 간단히 대답하고 일을 계속했지만 사람들은 계속 따라다니며 구경했어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대거 나타난 거였습니다. 박씨 아줌마를 비롯해서 지난번에 복자에게 사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복자야, 여기서 뭐해? 박씨 아줌마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복자가 대답하자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어요. 야, 이 사람 진짜 웃기네. 돈 많은 남편 있으면서 왜 이런 일을 해?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앞에서 뭔가 보여주려는 건가? 복자는 그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며칠 전에 사과하더니 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요? 복자가 물었지만 아줌마들은 오히려 더 나쁘게 말했어요. 복자야, 이제 그만해. 명품 핸드백 들고 다니던데 회장 부인이 됐다고 왜 왔어? 우리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가 그런 게 아냐? 이제 우리랑 다른 사람이 됐으면서 아줌마들의 말이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부러워하는 투였는데 이제는 시기와 질투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돈 보고 갔으면서 무슨 순수한 척이야? 그 나이에 염치도 없이 우리 창피하게 만들어. 복자는 견딜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오해받는 게 억울했거든요. 그때 고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조상만이 내렸어요. 복자가 연락도 없이 일하러 나간 걸 알고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조상만이 그 상황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사람들이 복자를 둘러싸고 뭔가 말하고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조상만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줌마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실제로 조상만을 마주하니까 기가 죽는 모양이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박씨 아줌마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조상만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만이 복자에게 다가가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복자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복자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조상만은 복자의 상태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조상만이 아줌마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제가 아내를 데리러 왔습니다. 조상만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아내라고 한 거였거든요. 아직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조상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 같았어요. 앞으로 이 동네에 저희 이름 함부로 올리지 마시죠. 그리고 제 아내를 괴롭히지 마세요. 조상만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백화점 회장으로서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걸 좋아해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아줌마들이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났어요.
조상만의 기세에 눌린 모양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씨 아줌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아줌마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자야, 미안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가 너무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줌마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복자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였습니다.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힘이 있어야 인정받는 세상이라는 걸 실감했거든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일 아니에요. 복자가 말했지만 아줌마들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조상만이 복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복자 씨, 이제 가요. 여기서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복자는 조상만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 창밖으로 보니 사람들이 아직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차 안에서 조상만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도와주셨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앞으로는 혼자 나가지 마세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차갑고 사람들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기 쉽다는 거리요. 하지만 조상만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사실이 든든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 사람들은 복자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어요. 조상만의 경고가 효과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씁쓸했어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권력 때문에 굽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복자는 조상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동네에서 벌어진 일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자와 조상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교회에서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복자는 평생 꿈꿔왔던 하얀 드레스를 입고 조상만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신혼여행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복자가 원했던 건 단순한 행복이었거든요. 조상만과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복자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겠네요. 행복해요? 조상만이 복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복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결혼 후 복자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비록 백화점 회장의 부인이 됐지만 여전히 이복자로 살고 싶었거든요. 조상만도 복자의 그런 마음을 이해해줬습니다. 복자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어요. 여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어느 날 복자가 조상만에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말씀해보세요.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복자의 제안에 조상만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일하시는 분들, 자녀들 교육비도 지원하고 근무 환경도 개선하고 싶어요. 그리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고요. 조상만은 복자의 뜻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은진재단이 설립됐습니다. 복자가 이사장을 맡아서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장학금 지원, 건강검진, 근무환경 개선 등 복자가 평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갔습니다. 복자는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무복도 새로 나눠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복자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복자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김 씨 아저씨를 만났어요. 복자 씨, 아니, 이사장님, 정말 놀랍습니다. 김 씨 아저씨는 복자를 보고 감격스러워 했어요. 아저씨, 그냥 복자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여전히 그때 그 복자예요. 복자의 말에 김 씨 아저씨가 울먹였어요. 복자 씨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주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같은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복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재단 일을 하면서 복자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됐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진재단 이복자입니다. 라디오 DJ가 복자를 소개했어요. 복자 씨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평생 청소 일을 했어요. 그때 느꼈던 것들이 지금 하는 일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복자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관심은 부족했죠. 제가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라디오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복자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특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복자에게 수많은 사연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한 통의 편지가 복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복자 이사장님께 저는 늘 손에 비누 냄새 나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냄새든 그 손이 지켜준 인생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졌어요. 고맙습니다. 복자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복자는 조상만에게 그 편지를 보여줬어요. 여보, 이 편지 좀 봐요. 조상만이 편지를 읽고 복자를 바라봤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특별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을 나눈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복자는 조상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복자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비누 냄새가 배어있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향수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손이었어요. 복자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번에는 자신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복자입니다. 예전에는 늘 손에 비누 냄새가 나는 여자였어요. 사람들은 제게 관심도 없었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들도 모두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복자의 사연은 많은 청취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든 헛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모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늘도 분명 의미가 있을 거예요. 복자의 메시지를 들은 조상만이 복자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요. 그렇게 복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비누 냄새 대신 향수가 스며든 손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였어요. 복자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준 소중한 밑거름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